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충이차창의 동종우룡 H3입니다. 전에도 한번 M3? M2인가를 마시면서 그걸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요. 충이차창은 동종우룡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한두 단계 정도로 판별을 많이 한, 적게 한 정도만 구분을 한다거나, 뭐 세 단계 정도로만 구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앞에 이름을 살짝 달리해서 많은 대만 브랜드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이하게도 어쩌면 어떤 제다 하시는 분의 연구정신이랄까?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L, M, H로 세 단계 라이트, 미디움, 헤비로 나눠서 세 단계로 탄배 정도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L에서 1, 2, 3, M에서 1, 2, 3, H에서 1, 2, 3, H3니까 제일 탄배가 많이 된 차예요. 거기 동종오룡 중에서, 충이차창에서 만든 동종오룡 중에서. 오늘은 약간 묵직한 차를 마시고 싶어서 이 차를 골랐고요. 이 개환에 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양인 5g을 계량을 해서 마셔볼 생각입니다. 저의 찻자리는 사실 4인용? 조금 여유 넉넉한 4인용 식탁의 한 구석이에요. 뭐 근사하게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갖춰져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차를 하루에 여러 번 마시다 보니까 찻자리가 차 한쪽 구석에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늘 두둥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저희는 세 식구라 제 차자리가 늘 버티고 있어도 식사를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시기에 쟤는 차판도 늘 펼쳐놓고 사니까 뭐 차를 마시는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나 보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저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늘어놓고 쓰기 때문에 저희 집은 이제는 어린아이는 없어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물을 자주 쓰는 중국차를 드신다고 해도 차판이 굳이 아니어도 되고, 큰 접시나 쟁반 같은 거를 받치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또 차판을 치우고 정리하고 좀 더 가벼운, 쉽게 마시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예온을 했고요. 향을 잘 맡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그래도 약간 담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담배 향을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고깃집 가면 고깃집은 다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숯불구이, 화로구이 뭐 이런데 가면 숯을 써서 불을 피워서 하는 데들 있잖아요. 양념이나 고기가 만나기 전에 손만 있는 상태에 라고 그 냄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 냄새를 그 목초액 냄새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때 뭐 그런 고기인 척 하기 위해서 목초액을 발라서 더 냄새를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 뉴스를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담배의 향을 뭐 불기운 네, 과도 약간 뭐 아주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 집은 꽤 오랫동안 제가 차도둑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주로 혼자 마시는데요. 식구들이 가끔 오가면서 한 잔씩 뺏어 먹고 하기 때문에 잔을 2개 이상 데우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내가 마실 잔과 누군가 마실 잔으로. 사실 방송에 세탁기 소리가 나고 고양이 소리가 나고 그리고 가장 죄송한 기침 소리나 심지어 코 푸는 소리가 나고 하는 것들을 저희 집 아이는 질색합니다. 물론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근데 뭘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할 만큼의 상황도 아니거니와 아마 제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이 방송을 할 수가 없겠죠.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뭐 그냥 편하게 가볍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어느 집에서 식탁 한 귀퉁이에서 집안일도 해가면서 차를 마시고 있겠거니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고 소망해 봅니다. 사실 제가 직전에 밥을 먹고 약을 먹고 한약을 먹고 너무 쓴 한약을 먹고 캐러멜을 하나 먹고 입을 헹구고 양치도 안 하고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마 가벼운 쪽이었다면 그 캐러멜이라든지 한약 맛이 미미하게 남아있는 정도라도 이렇게 서로 부딪혔을 텐데 다행히 H3라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새카맣죠? 찻잎이.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우롱차 종류를, 청차 종류를 마시기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6년 동안 어, 지켜봐온 부득이하게, 아니 그냥 보이는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아주 청향의 파릇파릇한 철간음이나 뭐 동종우룡 동방미인들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마셨고, 우롱은, 청차는 중국에서 나오는 것과 대만에서 나오는 것이 되게 인상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대만 우롱들이 굉장히 인기일 때, 대만의 아주 화사하고 향긋한, 특히 가해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기일 때, 저는 중국 청차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다른 게 아닌, 제가 좋아하는 차 가게에서, 차 가게? 다구 가게인데 인사동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가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차를 사게 되었는데요. 직접 당신들이 판매하는 차도 있고 판매하지 않는 차도 있는데, 당신들이 직접 마시던 차들을 덜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히 그 당시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딱히 민감하지 않았고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해요. 그게 어떤 그 일본의 영향도 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화사한 향이나 뭐 어떤 파릇파릇하고 뭐 이런 것들, 찻잎도 이렇게 보면 지금 새카맣잖아요. 새카맣게 탄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청차는 발효도가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 중에서 하나인 건데, 그 중에서 가벼운 쪽이 굉장히 말하자면 유행을 했던 거죠. 차처럼 유행과 거리가 멀 것 같은 어떤 것도 사실은 분위기나 유행을 탑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셔도 되고, 또 원하는 것을 찾으셔도 되고, 딱히 지금 유행하는 게 아니어도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찾으셔도 되고요. 저는 처음부터 취향이 확고해서 홍배가 많이 된 쪽을 좋아했어요. 근데 홍배가 된 것도 마시다 보면 어딘지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탄배된 그 전통 방식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탄배된 차들이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탄배된 차들을 마시다가 보이차를 더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덜 먹었거든요. 게다가 청차는 정말 다양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롱이라고 부르는 애들과 우롱차라고 부르는 애들과 무이암차, 암차와 단총만 해도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갈래로 나뉠 수 있잖아요. 세 종류,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또 종류, 무이암차만 해도 제가 맛본 것만 해도 열 몇 개, 봉황단총도 제가 맛본 것만 해도 뭐 한 여덟 아홉 개, 뭐 대만 우롱과 중국 우롱들을 다 합치면, 맛본 걸로 치면 브랜드도 워낙 다양하고 가향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몇십 종은 되는 것 같아요. 맛본 것만 해도. 맛보지 않은 것은 훨씬 많죠. 맛본 것은 빙산의 일각 수준이거든요. 정말 달라요. 정말 많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약간 그 도전 의식이 생겼다가, 내가 우롱 진짜 너무 좋아하니까 맛있는 우롱 다 마셔볼 거야 라는 도전 의식이 생겼다가
지치기도 하세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아주 가볍게 포기했습니다. 내가 굳이 우롱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그때그때 내가 맛있는 차를 만나서 맛있게 마시면 되지 했더니 좀 편해졌고, 그랬더니 가벼, 나는 담배가 많이 된 것만 좋아하고 했던 마음, 어떤 취향도 입맛도 조금씩 지나면서 단총이 맛있더라. 아주 화사하고 향긋한 철간음이나 동방미인이나 문산포종 같은 애들도 되게 맛있더라 가 되는 거죠. 분차판의 차계의 흐름이나 유행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신의 취향도 나 입맛도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남들과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즐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 드시더라고요. 막 급하게 생각하시면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근데 굳이 차에서까지 그렇게까지 열심을 낼 필요가 있나? 좋자고 마시는 건데 이런 생각이 저는 하거든요. 좀 그렇게 즐겨주시면 제일 오래 친구가 되어줄지 않을까. 차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확 진한 불맛이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좀 더 진하게 우려봐야겠어요. 그리고 책을 다 읽었습니다. 왠지 책이 잘 읽히지 않아서 이 책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최근 책들이 잘 읽히지 않아서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어려운 책이 아닌데. 근데 또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책 제목이 중력이잖아요. 거기에 관한 문장을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태양의 그 모든 불꽃들을 뭉쳐서 둥근 공으로 빛나게 하는 힘이 바로 중력이다. 태양처럼 행성들을 데리고 홀로 사는 별도 있지만 별 2개나 3개가 중력으로 묶여서 쌍둥이나 남매들처럼 사는 경우도 있다. 서로 늘 힘을 미치면서 이 모두에게는 중력이 삶의 조건이고 운명이다. 별들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무너지는 생로병사를 중력이 다 맡아서 다루는 것이다. 사람도 너와 나, 우리는 무게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무게가 있는 곳에는 중력이 있다. 중력은 바람과 강, 밀물을 당길 때는 공평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갈 때는 오로지 개별적일 뿐이다. 버릴 과거는 없다. 아무도 모르니까. 피할 미래도 없다. 씨앗이 움트고 있으니까. 운명을 사랑해라. 그리고 가능성을 시험해봐라. 나아간 만큼 너의 인생이 된다. 다시 일어난 만큼 너는 강해진다. 그러니 반드시 생각해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너는 더 멀리 날아가야 한다고. 이게 우리 한때 지난번에도 이 책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우주인 이소연 씨. 그때 아마 정말 전 국민의 관심사가 그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란 의뢰 그렇듯 또 다른 것이 나타나면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어떤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때 그거 어떻게 됐지? 하면 다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우주에 가기 위해 그냥 우주인이 아니고 우주 과학자죠. 우주 과학자로 뭐 우주에서 실험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주인공인 남자가 딸 둘이 있는 가장인데 연구원으로 있는 연구직으로 있었는데 쉬고 참여해요. 최종 4명 안에 들어서 러시아까지 가서 훈련을 받죠.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어떤 이 안에는 마션을 읽는 느낌도 약간 있었어요. 우주공학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천체나 우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하지만 결국 인간이 쓴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딱 주인공 혼자만 등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 혼자의 이야기만 해도 그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여기도 우주라는 거대한 목표를 앞에 두고 경쟁하고 다투고 혹은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또 서로 엄청난 동지애로 묶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이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만 우주에 갈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그런 것들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경쟁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지 않기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어요. 그렇다면 왜 경쟁을 하는지, 왜 경쟁을 해야 하는지, 왜 경쟁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 경쟁이 경쟁으로만 끝나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물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경쟁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죠. 그래서 좀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반면에 급격하게 또 사람을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모든 것에 경쟁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너무 다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달라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비슷해도 저 부분은 또 다르고 차처럼요. 책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경쟁을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서 어떤 체계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내가 가기 위해서 무조건 쟤를 밟아야 될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갈등과 혼란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우주에 가고 싶은 목적과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행동해요. 옳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이 사람을 점점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우진이에 뽑혔어요. 뽑혔는데 어떤 또 다른 이유로 참여할 수 없게 돼요. 말하자면 징계당해서 탈락되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불가피하다는 말로 경쟁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를 굳이 나 스스로 그 속으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대신 좀 더 편할 수 있고, 좀 더 시간도 생기고, 좀 더 마음의 여유도 생기면 또 다른 기회나 가능성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경쟁을 시작하면, 경쟁 속에 자꾸 자신을 몰아넣으면 딱 그것만 보이니까 다른 것들을 신경을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단총을 우리고 있다면 이렇게 말을 많이 못할 거예요. 근데 충의자전차들은 많이 우려도 괜찮고, 지금 약간 진하게 우려 마셔보니 또 재밌는 맛이 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 대신 또 재밌는 맛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다른 기회가, 지금 기회가 사라져도 지금 경쟁에서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패자가 된 것 같고, 절망적이고, 이러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일시적으로 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원했던 만큼, 갈망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지만 아까 읽은 문장처럼 그건 끝이 아니죠. 사실 끝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그 순간은 정말 끝난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나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녔던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혹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는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굉장히 괴로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방향을 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너무 집착하지, 뭐 약간 또 저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네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 아들이 가끔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 말만 맞는 것 같다고 반성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경쟁 사회에 대한 것들, 또 우리의 삶에서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광활한 우주의 아름다움? 그 약간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정말 압도적인 규모와 또 그에 대한 무지,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중압감이랄까? 경외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고,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은 내용 자체는 아주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좋게 좋게 끝나는 이야기를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하간 조금 오래 끌었지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표지는 참 귀엽네요.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H 향에서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지금 코도 막혀 있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약간 화한 바카 같은 맛이 살짝 있어요. 그게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런 맛이 아주 살짝 있고,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홍차 중에서 카라멜 가향이나 이런 것들 먹다 나오는 그런 약간 건조한 단맛, 이런 표현은 참 이상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단맛이 나는 구수하고, 네. 더 진하게 이제 이게 마지막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아주 조금 진하게 우려서 좀 더 확실한 인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탁기는 돌아가고 고양이들은 여기저기서 자고 있고, 이 차도 은근 네네, 아까 그 바카 같은 맛이 입안이 되게 확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따뜻한 게 쭉 들어갔더니 몸이 노글노글해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특히 손발이 차신 분들은 특히 동양차, 발효도가 높은 동양차류를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차의 성분 때문에 뭐 몸에 열감이 나고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커피나 뭐 진한 홍차나 이런 것들은 장시간 마시지 않잖아요. 길어봤자 따뜻한 상태로 한 잔이나 두 잔이에요. 근데 이 동양차류는 좀 시간을 내셔야 되겠죠. 짧게 우려서 계속 따뜻한 상태를 유지된 채로 최소 30분 이상 차를 마시기 때문에 그동안 따뜻한 것을 계속 조금씩 몸에 열기를 차곡차곡 쌓는달까? 그래서 차의 어떤 성분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발효도가 높은 것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따뜻한 물을 계속 섭취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몸에 좀 체온이 조금 올라갑니다. 저는 정말 손발이 차고 잘 저리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차를 찾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우러날래. 이 차는 앞으로도 더 많이 우러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 어떤 특징적인 느낌은 확실히 조금 빠졌거든요. 두고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마실 수 있으니까 길게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모로 다정한 책과 다정한 차가 아니었나 싶네요. 함께 해주신 다정한 많은 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